그러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역겨움을 줬던 그 행태가 뭐냐면 말하고 이 사람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나 괴리가 심하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카메라에 대고 한 말이 굉장히 역겨운 말이죠.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인데 근데 말과 태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유영철은 훈계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고압적인 말과 태도가 일치하고 조주빈 같은 경우도 그 셀럽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 입 꾹 다물고 그 고집스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그런 말과 태도가 일치하거든요. 물론 둘 다 역겹지만. 근데 이제 김태형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한 3초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건 뭐냐면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3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대답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하고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공손하고 사죄하고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 행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메라 이렇게 봐요. 기자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마스크 벗어줄 수 있냐고.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벗고 네 하더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정말 보는 표정이 많이 왔네. 잘 찍어. 딱 이 표정이에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 사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기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려고 그 전날 정말 머리를 굴렸을지가 보여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스토킹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침입, 뭐 성범죄, 폭행, 상해, 뭐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신고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잖아요. 스토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낮죠. 그러니까 사건을 너무 사소하게 대하지 않을까, 내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2021년 3월 23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시행은 이제 6개월 뒤인데 이게 1999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가 된 이후로 22년 만에 그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번에야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빨리 못 만들었냐면 그냥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이런 전통적인 범죄들에 이게 전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 자체가 범죄라는 이거 자체가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것에 사실 의의는 굉장히 크죠. 그 처벌법 안에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처벌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협박 때문에 원치 않게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다행인 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의 스토킹 범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고 그런데 해결법을 어떻게 보면 못 찾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나아진 게 스토킹 특별법이 아닌가, 처벌법이 아닌가.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저희가 사과를 어떻게 잘못했을 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사과문 안에 문장들을 예를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사과문의 예.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의도가 어찌 됐든 본인한테 지금 발생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거기서 본인의 의도를 강조한다라는 거는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점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거든요. 딱 이 얘기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거죠. 아,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혹시 이런 저는 훈육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말. 네, 정확하죠. 훈육 차원이란 게 어떤 때 범죄자들이 많이 쓰냐면 아동학대하는 이제 부모가 아 이거는 나는 처벌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본인들의 의도나 이런 걸 정당화하는 건데 이거는 사과가 아닌데요. 사과 아닌데 약 올리는 회피.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크다라는 표현 자체에 내 잘못이 아닌 부분도 작게나마 있다라는 게 사실 전제로 깔려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완벽한 그 사과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본인이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변명이죠. 그리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피해자한테 너가 나의 입장을 이해해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좋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실수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나는 실수에 화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화시키잖아요. 그 문제 자체를. 더군다나 오해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해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가? 라고 화가 또 더 날 수 있죠. 이 저는 내용이 좀 의미 있는 게 방송이나 특히 SNS를 통해서 해명이나 사과글을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내 잘못에 대한 것도 있고 누구를 가해해서도 있고 아니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할 때도 보면은 진심을 담아서 쓰면 괜찮아지는 일이 핑계가 섞이면 확실히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희 재판하면 반성문 되게 그거 많이 있죠. 써요. 진짜 구속돼서 할 수 있는 게 반성문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한 교도소에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잘 쓰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성합니다 몇만 번 써요. 아니면 십자가만 쫙 그래서 약간 무섭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피고인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면 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한테 제가 물어보세요. 피해자한테 사과했냐고.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판사께만 선처만 요구하는 그리고 그 합의서를 내잖아요. 그냥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함 이것만 오지 법정에는 피해자를 초대하지 않아요. 오로지 피해자의 자격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원하면 올 수는 있는 거죠. 원하면 오되 방청석에 앉아 있죠. 근데 저는 이 법정 안에 검사석 옆에
그 피해자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실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해 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아닌 검사가 그 많은 사건을 그냥 짧게 딱딱하게 서류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짜 그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불편해서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안 오는 사람 더 많아요. 네, 안 오는 사람 더 많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그렇지만 이 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정부에서 집도 옮겨줄 수도 있고 이제는 이제 스마일 센터라고 해가지고 심리 치료를 거의 1년까지도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해자한테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 마이크에 입을 대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그거 하나로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상처를 치유하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된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저는 그리고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의 요지는 가만히 들으면 난 명재판관이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자, 역시 사과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막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과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사과를 잘하는 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 범잡.